이렇게 이런 인투 아웃이 아니라 클럽의 헤드가 올라갔다가 자기 스스로 떨어지는 요 인투 아웃에 이 다운블로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투 아웃 앤 다운블로. 자, 그러니까 인투 아웃을 하면 업블로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좋긴 좋은데 드라이버에는 좋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아웃인이면 무조건 다운블로가 나와요. 아웃인으로 치면 다운블로가 나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볼은 컨택은 되게 좋은데 거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숏게임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인투 아웃 앤 업블로는 이 롱게임에서만 써요. 근데 미들 게임을 잘해야 되거든요. 미들 게임이 뭐냐면 아이언이에요. 인투 아웃 앤 다운블로. 인투 아웃으로 치면 업블로가 나와서 탑볼이 나오는데 이때 인투 아웃으로 치면서 이 아웃인 스윙에서 나타나는 이 다운블로를 동시에 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오른쪽에서 치면은 드로우 구질이 나와요. 네. 왼쪽에서 치면은 페이드 구질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페이드 구질은 우선 드로우 구질은 인투 아웃으로 치면 무조건 드로우 구질이 웬만하면 나와요. 네. 예, 클럽이 잘못 돌아가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이 인투 아웃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드로우성 구질이 나와요. 이렇게.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인투 아웃으로 치면 인투 아웃으로 가는 대신에 업블로가 나와요. 이렇게. 네. 업블로가 나오면서 드로우 구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치면은 무조건 업블로로 나와서 드로우 구질이 나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드 구질이 나와요. 네. 아웃을 치면 무조건 페이드 구질이 나와요. 예, 요까지 이해가셨죠? 네. 근데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거고 인투 아웃은 위에서 아래로 올리는 거고. 네. 그런데 골프는 이거 두 가지만 잘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인투 아웃이 아웃인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런데 좀 전에 하신 것처럼 인투 아웃으로 치다 보면 이런 탑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인투 아웃으로 치면서도 다운블로로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백스윙을 할 때 헤드가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아, 그 말씀을 하시는 예, 거구나. 그래서 요거를 살짝 자꾸 눌러주라고 하는 게 예. 여기서 이렇게 밋밋하게 가다 보면은 예. 인투 아웃으로 가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잘 치는데 아이언을 못 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아웃인으로 치는 분들은 드라이버는 진짜 못 치는데 웨지나 숏아이언은 엄청 잘 쳐요. 왜냐면 어떻게 하든 중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훅도 안 나죠. 페이드만 나고 슬라이스는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숏아이언은 진짜 잘해요. 숏게임은. 근데 롱게임을 못해요. 그러면 롱게임, 숏게임 다 잘하려면 뭐냐면 클럽 패스는 인투 아웃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다운블로로 내와야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죠. 그러면 탑볼도 안 나고 볼의 컨택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탑볼을 방지하려고 하면은 네. 7번 아이언을 어깨 스윙하듯이 그렇게 네. 쳐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미들 아이언까지 미들 아이언, 숏게임, 롱게임을 다 잘하려면은 네. 클럽 패스는 인투 아웃 그 다음에 이 클럽이 다니는 이 수직 하강은 다운블로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여기서 네. 그냥 이렇게 인투 아웃으로 치겠다고 인으로 빠지면 안 되고 인으로 빠지는 건 좋은데 여기서 헤드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헤드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인투 아웃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보시면은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네. 이래가 올라가가지고 네. 올라가는데 충분한 백스윙이 되고 그러는데 니로 오는 건 채는 결과적으로 이래 니로 오는데 그렇죠. 이 어깨는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헤드가 위아래로 상하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인투아웃으로 다니면서도. 예.
그래서 이거를 세게 치지 마시고 이 헤드가 백스윙 하는 상태에서 올라가는지 요거를 확인하면서 하프 스윙으로만 살살 이렇게 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요런 구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핵심은 이게 백스윙 크기다, 그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손은 약간 내려가고 헤드는 올라가는 요 느낌으로 백스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회원님께서는 이렇게 낮게 들어가서 업블로로 치니까 드로우 구질은 나는데 뭔가 탑볼의 소질을 약간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볼이 왼쪽에 놓여 있을 때 치기가 어려운 거죠. 오른쪽에 놓여 있을 때는 잘 치시는데. 그러니까 벌써 6번 아이언이나 우드, 롱 아이언 이런 걸 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지난번에 그 교육을 받고 났는데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점검하면서 제일 여쭤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 부분이 이걸 일단 그 내려가지고 올리는 건 알겠는데 여기 어느 정도 상태에서 조금 하는지 요 느낌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 백스윙 할 때 백스윙의 탑이 이 수평이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미 헤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백스윙이 다 된 건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안 된 건지 알고 손의 위치가 이렇게 백스윙 탑인지 알고 이렇게 올리다 보면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나거든요. 이렇게 요런 느낌만 가져도 되세요. 백스윙의 탑이 요 정도 되면 그래도 이렇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 중간에 올라가게 돼. 요렇게만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는 힘 때문에 요만큼이 가 있어요. 이게 진짜 백스윙의 탑이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오버스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헤드는 올라가고 손은 내려가는 요 느낌이 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백스윙이 안 커져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 헤드가 위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헤드의 힘으로 쳐야 되는데 이 손으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손이 올라가지 마시고 헤드는 올라가고 손은 내려가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이렇게 좀 살살 쳐도 강하게 맞습니다. 볼이. 자, 백스윙 할 때 손은 내려가고 헤드는 올라가고 그래서 인투 아웃으로 맞게끔 이렇게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약간 거꾸로 이렇게 어깨와 손은 땅바닥으로 내려가고 헤드는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조금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 후에 이제 훈련이 되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되세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해보고 한번 제가 한번 해주시면 네. 드라이브도 지금 현재하고 똑같이 뺍니까?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드라이브는 나는 막 이래 빼는가 싶어가지고. 드라이버는 다만 이제 약간 이렇게 이 낙차가 조금 더 어떻게 되냐면 드라이버는 로우 앤 하이로 치는 게 좋아요. 조금 더. 근데 우리가 우드를 쳤을 때는 로우 앤 로우로 쳐야 돼요. 이렇게. 아이언 같은 경우는 하이 앤 로우로 치는 게 좋아요. 하이 앤 로우로. 그러니까 요 하이 앤 로우의 느낌이 아직 없으시다는 거죠. 인투 아웃은 안 왔는데 헤드는 윈투 아웃으로 다니는데 이게 드라이버처럼 로우 앤 하이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여간 이 아이언을 잘 치려면은 하이 앤 로우로 떨어져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언은. 왜 이걸 쇳덩어리로 만들어 놨냐면 드라이버처럼 깡통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놨냐면 떨거트리라는 얘기죠. 이 제작의 의도가. 우드는 낮게 와가지고 낮게 간다. 더 낮게. 드라이버는 낮게 와가지고 위로 간다. 아이언은 높게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그거죠. 이 웨지가 이거보다 더 무겁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높게 올라가서 낮게 아예 땅바닥으로 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구질을 칠 때, 웨지들은. 그러니까 이게 벙커샷을 칠 때 엄청나게 높이 뜨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무게를 다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터가 제일 무겁고, 웨지가 그만큼 무겁고, 그러니까 퍼터가 무겁고, 그 다음에 웨지가 무겁죠. 네. 그 다음에 아이언이 무겁고, 예, 하이브리드가 그 다음 무겁고, 우드가 무겁고, 드라이버가 제일 가벼워요. 가볍다는 거는 동체가 빨리 인투 아웃으로 높이 로우 앤 하이로 뜨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웨지가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로 이거보다 아이언보다 무겁잖아요. 네.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이걸 만들어 놨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기술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다 똑같이 구분 없이 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골프가 실력이 빨리 안 느시는 거죠. 네, 그럼 우선 쳐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네. 그러면 그 우드도 알겠고 드라이버도 알겠고 네. 아이언도 알겠는데 네. 하이브리드는 어떻습니까? 하이브리드는 7번이나 6번 아이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왜 만들어놨냐면 여기 하이브리드는 없지만은 여기에 하이브리드 우드는 안 갖다 놨습니다만 이 우리가 골프 중에 제일 치기 어려운 게 롱아이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롱아이언의 대체제가 나온 게 우드가 처음에 나온 거죠. 네. 그 우드도 까다롭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쉬운 게 뭐냐. 그래서 일본에서 개발된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아예 아이언 같이 만들어 놓은 그 티샷용 그 크로스오버라는 게 또 나와 있죠. 야마하 그저 예. 아직까지 물건은 안 나왔는데 그렇죠. 선전하는 그거 이야기. 네, 이 밑에 솔이 두꺼운 그 아이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롱아이언이 얼마나 어렵냐면은 그 대체제로 처음에 우드 비슷한 게 나왔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나왔죠.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나왔죠. 그 크로스오버는 그러면 그게 치는 게 그러면 하이브리드하고 아이언의 또 중간 형태가 나온 겁니다. 예, 그만큼 이 롱아이언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롱아이언의 대체제들이 계속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이브리드나 크로스오버는 우드처럼 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로우 앤 로우로 치는 거는 되게 탑법이 어려워요. 그에 비해서 하이 앤 로우로 쳐도 그러면 맞는 우드가 뭐냐, 이렇게 개발된 게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렇구나. 네네. 아무리 내려쳐도 볼은 떠서 나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인 것이죠. 그래서 탑법은 7번 아이언이나 6번 아이언하고 똑같습니다. 왼쪽 스윙하냐 오른쪽 스윙하냐에 따라서 이게 ST를 하냐 BT를 하냐 이렇게 바뀌거든요. 어떤 게 정확히 좋다고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이 오른쪽 스윙을 하는 게 일단 훨씬 더 기초를 다지는 데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오른쪽에서 얼마나 스피드를 내느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 어떤 스윙 궤도로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이 클럽 페이스의 입사 각도는, 임팩트 각도는 무엇이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방향 거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전혀 일단 왼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오른쪽만 이제 신경 쓰시면 되시고, 특히 필드에 나가서 뭐 왼쪽은 해저드, 오비, 뭐 페널티 구역, 벙커, 뭐 온갖 108가지 범례가 이 왼쪽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잠시 잊어버리시고 어디로 날아가든 그 결과는 나중에 확인하시고 이 오른쪽에서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ST 스윙의 시퀀스를 지켜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것처럼 오픈 스탠스로 쓰면 안 되고, 약간 오픈 스탠스의 반대, 크로스를 섰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서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척추의 각도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틸팅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닝이 되든가 틸팅이 되든가 이렇게 돼요. 예, 나도 모르게. 근데 만약에 내가 어프로치 하듯이 이렇게 어깨가 열려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게 이 척추의 각도가 자꾸 타겟을 바라보면서 이런
잘못된 셋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이렇게 어깨가 닫혀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셋업을 했을 때 이 나의 이 척추의 각도가 이렇게 약간 틸팅이나 리닝이 되면서 볼을 치기에 아주 좋은 셋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셋업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예. 우선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좋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좋거든요. 네. 자, 이 좋은 이유는 좀 전에 친 것보다 내가 볼을 한 개 더 약간 더 오른쪽에 놨다는 느낌으로 치셔서 그러세요. 네. 그러면 볼은 약간 드로우성 구질이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왼쪽은 이제 일단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타겟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급자나 선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고상 동작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는 그립이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운데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만드는 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회원님처럼 뉴트럴 그립을 해서 이 스피네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클럽을 닫아주는 방식이 있고 애초 약간 스트롱 그립을 해서 미리 치면 자동으로 닫히게끔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스트롱 그립을 잡아서 치면 무조건 중간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이 조금 더 초급 중급까지는 그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다가 스트롱 그립은 공을 치면은 제대로 닫힙니까? 저절로 닫기도 돼 있죠.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선수나 고급자 과정으로 가면 훅이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뉴트럴 그립을 잡고 스피네이션을 조금 더 연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 근데 처음에 이렇게 사실 이 손목 동작을 처음서부터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왜냐면 그거보다는 스윙의 패스, 그러니까 클럽의 패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윙의 궤도를 잡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요거보다는. 네. 그나마 코킹에 좀 올라갔다가 이것도 하지 마라. 제대로 된다. 그건 이제 나중에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스트롱 그립을 잡아놓으면은 클럽의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게 스트롱 그립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롱이란 우리가 볼을 오른쪽으로 밀리는 거를 위크한 볼이라고 하고 왼쪽으로 감겨서 더 멀리 가는 볼을 스트롱 볼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이걸 스트롱 그립이라고 하고 이걸 뉴트럴 그립이라고 이제 윗 그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게 되면은 볼은 오른쪽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리는 20-30m가 적게 나가요. 그러니까 약하게 일부러 맞출 때가 윗 그립이고 좀 세게 멀리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게끔 왼쪽으로 들어가게끔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돌릴 때는 우리가 스트롱 그립. 그러니까 볼이 더 강하게 맞는다는 얘기고요. 더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롱 그립인 겁니다. 네. 한번 쳐보실게요. 그립을 조금만 수정해서 그렇죠. 지금 방향성이 잡혀가거든요. 이렇게. 자. 이제 거리까지 함께 늘어가는데요. 어떠세요? 거리까지 같이 이제 방향성 플러스 거리까지. 이렇게 해서 그립하고 스윙 패스를 조정을 해서 이 기초 과정을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페이드를 치고 드로우를 치고 또 우리가 윗그립을 잡고 또는 이제 뉴트럴 그립을 잡고 스피네이션을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중급자 이상
올라가면 그렇게 치시면 그럼 되세요. 그때는 그러면 네. 그립을 다시 좀 조정을 하면 조금 더 뉴트럴 쪽으로 조금만 조금만 잡으셔서 그렇게 되면 뉴트럴을 잡으면 좋은 게 내가 페이드도 치고 드로우로 치고 여러 가지를 다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스트롱 그립을 잡아서 일단 무조건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이 골프 실력이 빨리 늘어요. 그래야 나의 이 골프 실력이 빨리 늘어요. 드로우를 칠 수 있어야 빨리 느는데 페이드나 슬라이스를 치면 빨리 늘질 않습니다. 거리도 늘질 않고 실력도 늘질 않고 시간이 더 정체된다는 거죠. 점점 좋아지네요. 지금 방향성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양쪽으로 퍼지다가 금방 이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두 가지만 고쳐도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초중급자에서는 최대한 뭔가 오른쪽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임팩트, 팔로우 다. 그런데 조금 더 고급자 과정으로 가면 임팩트까지는 오른쪽에서 돌아가는데 팔로우에서는 왼쪽 뺨이나 왼쪽 어깨가 확 열리면서 같이 돌아가는 거죠. 어깨가 다. 왼쪽이 열리면서. 근데 처음서부터 왼쪽을 열어치면은 이거는 슬라이스밖에 안 나요. 기본이 안 됩니다. 그렇죠. 기본 자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안 가고 그냥 대학교로 그냥 입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그렇게 가도 그 스윙 자체는 걔가 백스윙 해가지고 맹 오른쪽에서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바뀌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왼쪽을 열더라도 할 건 다 하면서 해가 간다. 정확히 임팩트를 스윙 궤도도 좋아지고 클럽 페이스도 좋아진 상태에서 한 번 더 가속을 하니까 그때는 좋아지는데 이 오른쪽의 과정 없이 그냥 왼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완전히 그냥 계속 돌기만 하는 거죠. 계속 돌기만 하고 볼은 안 맞고 얘가 클럽이 이렇게 샬로우하게 다녀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땅에 가깝게 다니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맞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투 아웃으로 다니면서 샬로우 앤 다운블로로 맞아야 됩니다. 이게 샬로우 앤 다운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웃트윈으로 치면은 볼은 무조건 맞아요. 근데 볼이 안 나가기 때문에 볼도 거리도 안 나고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인투 아웃으로 쳐야 되는데 인투 아웃의 단점은 볼이 이 클럽 헤드가 올라가면서 맞기 때문에 볼의 정타가 잘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때 이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샬로우 앤 다운블로로 치려면 백스윙 할 때 이 클럽의 헤드가 손보다 약간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인투 아웃으로 치려고 이렇게 낮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위로 건들게 되거든요. 이게 인투 아웃 앤 샬로우 인투 아웃 앤 샬로우 앤 다운블로로 이렇게 맞으려면 얘가 클럽의 헤드가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는 동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받쳐지는 거죠. 해보시고 받쳐주고 여기서 다시 또 요 손가락으로 당겨주고 이렇게. 이렇게. 나는 지난번에 그 설명을 들어도 이걸 이해를 좀 잘 못했네. 이걸 누르고 올라가야 이렇게 나중에 이걸 또 풀죠. 이렇게. 이렇게. 요 풀어주는 힘까지 가해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탑볼이 없어집니다. 내려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몸으로 풀어요. 이거를. 끌고 들어와서 푸니까 안 되는데 이거를 이 손으로 푸세요. 이렇게. 이렇게. 몸으로 풀지 말고. 이게 우리가 몸이 돌아가면서 몸으로 풀면 왼쪽에서 맞잖아요. 손으로 풀면은 오른쪽에서 맞아요. 이렇게. 차이를 아시겠나요? 손으로 풀면 오른쪽에서 맞고 몸으로 끌고 들어가서 풀면 왼쪽에서 맞아요. 왼쪽에서 맞으면 맞을수록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도 자꾸 굴려라 칩샷을 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공을 오른쪽에 놓고 낮게 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아이언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른쪽에서 칠수록 유리해요. 실수가 안 나오고. 그러면 피치샷보다는 칩샷을 하라고 자꾸 레슨을 하는 이유가 볼을 오른쪽에 놓고 굴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로프가 돼 있는 트러블샷에서 대부분 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 볼을 오른쪽에 놓고 치세요 라는 레슨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지면이 기울어질수록 볼은 오른쪽에 놓는 이유가 실수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우리가 오른쪽으로 때릴 수 있다면 오른쪽에서 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도 몸이 안 열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안 열리고 손으로 내려쳐야 일단은 오른쪽에서 볼을 맞출 수 있는 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걸 이제 중급자가 되면 오른 어깨로 내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벌써 이렇게 드로우 구질로 바뀌잖아요. 예. 훅이나 슬라이스 구질이 드로우 구질로 바로 바뀌잖아요. 이게 되니까. 예. 이거 기한 레슨을 받는구나. 네. 그렇죠. 알아서 맞죠. 예. 이겁니다. 지금 이거 맞은 거 이거. 예. 이 느낌이 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네. 점점 좋아지네요. 뭐 괜찮은 것입니다. 네. 이러면 공원에 칠 수 있지 지금. 네. 이제 칠만 하시겠죠? 네. 이 정도 맞으면. 좋습니다. 점점 좋아지네요.